개헌 얘기가 나왔다고요? 개헌 얘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대통령 임기제를 바꾸려고 한다라든가 무슨 뭐 내각제로 바꾸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에 지금 국회의원들, 현재 국회에 나가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하는 이야기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강력한 대통령제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와해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강력한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적들의 공격에 언제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폭거, 의회 폭거를 이미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외세의 침탈 문제도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복귀하면 그러면 뭐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지는 않을 거다. 그걸 분명히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국민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다시 복귀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90석 차지하고 있는 180석입니다만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190석 차지하고 있는 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귀 하나만 합니다. 똑같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뿐입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국회 해산시키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정치 개혁은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엎어버리고 그라운딩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을 짓자 해야지 기존에 있는 집 뜯어 고치자 시간만 걸리고 싸움만 나고 다치기만 합니다. 이래저래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국회 해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건 국민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권, 국민 저항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냐 현재 애매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려면 정말 극한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극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재판 중이라서 이게 아닌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뭐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법을 어겨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판 과정 중에 이미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증거물들은 다 오염되어져 있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갔다가 기각당하니까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당하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영장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적으로 움직이고 영장 집행도 불법으로 하고 모든 걸 다 불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불법으로.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를. 오동훈이를 국회에다가 앉혀놓고서는 너 가서 윤석열 잡아라고
목숨 걸고 잡아와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키는 거를. 국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탄핵 심판 인용 안 받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하다. 개헌하겠다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개헌해야 됩니다. 강력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요.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도 아니고 대통령 연임제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안 하고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염려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돌고 있던 메시지 중에 하나를 보고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공산당의 전술 중에 희망 고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자꾸 심어주면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적이 있는데 저 적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기다리게 만드는, 희망을 주는 목적이 기다리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희망을 준다는 거죠.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계속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쪽 도시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적군이 다 둘러쌌습니다. 보급망이 다 막혀 있는 상황.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한테 보급품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도와줄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서는 그 희망 계속 부풀리는데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지금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라고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칩시다.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밖에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이 봤을 때에는 뚫고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간자들을 보내는 거죠.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어 라고 소문을 한번 퍼뜨려 주면은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봐, 지금 뭐가 오고 있다니까 기다려보자.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게 만드는 과정 중에 오히려 바깥에 있는 적군들은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는.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한국이라는 그 소중한 동맹을 잃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훌륭한 동맹 국가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주변에 둘러봐도요, 한국처럼 훌륭한 동맹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해 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냥 보통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한국 내부에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니까요. 이 얘기는 전에도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미국은 못 도와줍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한테 와서 나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아이들한테 그거 얼마니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물어볼 수 있겠죠. 반드시 물어보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걸 사기 위해서 너는 얼마를 모았니? 네가 가진 건 얼마니? 이걸 물어봅니다. 나 지금 1,000불짜리 내가 망원경을 사고 싶어요. 그래, 넌 얼마 갖고 있어? 저 200불 있는데 800불이 모자라요. 아, 그래? 고민 좀 해보자. 이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800불을 모았는데 200불이 모자라요.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올 것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게도 계속 도대체 트럼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탄핵 인용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끝장입니다. 자꾸 그런 말들을 너무 자신 있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솔직히 막 화가 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뭐 정저기하면 안 도와주면 그만이죠. 예, 여기 태평양에서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그냥 쫙 잘라가지고 이쪽만 미국하고 이쪽은 그래 니네 중국이 먹어라 뭐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미국 입장에서 뭐 그런다고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탄핵 인용 기각 마찬가지. 탄핵이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상관없이 무조건 국회 해산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이 고생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대통령실에 복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를 할 겁니까? 국회에서 다 못하게 하는데 뭐를 할 겁니까? 경찰들 말 안 따르고 국정원 믿을 수가 없는 대통령 따라갈 수가 없는데 군대인들 대통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국회 해산시켜주는 그러한 국민들의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는 고생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뭐 10년 20년 광화문 자리 지키고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중국이 조작하는 선거 결과를 받아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좌파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대손손이. 국회 해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국회 해산시키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집어넣은 국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국정 운영을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국회 해산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2번 하게 해줄게라고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상 언론사들을 싹 제거하기는 어렵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은 사법부를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국민들이 뽑았던 국회의원들만큼은 국회만큼은 국민들이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국민들이 대처를 해달라. 내가 너희들 이 짓 하라고 국회에 보낸 줄 알아 라고 큰 소리 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 권리가 있는 거니까.